한국 호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큰 성과를 냈다. 청와대 트위터나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자평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상회담의 외교 성과 보고를 하는 건 의무이자 정부 지지도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나라 언론에는 단신 소식 외에 그 평가에 대한 보도가 나올 리 없는 것이죠. 헌데 뜻밖의 국가에서 이 외교를 대단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 한반도의 멸망을 매일 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국가, 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등장했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인데요. 죽어도 자국의 한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전하지 않는 일본의 산케이가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박 불가 수준의 외교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한국이 호주에 대규모 방위 장비 수출 계약을 하는 실리를 얻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까지 호주를 방문해 호주와의 대규모 방위 장비 수출 계약과 하이테크 분야의 필수 광물 자원 조달을 위한 협조를 받아냈다면서 호주는 이번 한국과의 연대 강화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리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부심하면서도 실리는 챙긴 셈이 됐다.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 빨리 다가오길 가장 간절히 바라는 국가 매체의 보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방문을 마친 후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려 방문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한국, 호주 양국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 차량을 호주에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측에 따르면 이 계약은 10억 호주 달러 약 800억엔에 달해 호주가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와 맺은 군사 분야 계약 중에서 사상 최대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자주 국방력 확충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방위 장비 수출로 군수 산업을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여온 만큼 이는 큰 성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호주산 광물을 수입하기로 한 긴밀한 협력 논의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방위 장비 계약을 통해서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제휴가 깊어졌고 호주 입장에서도 중국 견제에 있어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호주의 모리슨 총리가 한국은 호주가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였다는 부분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호주 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호주의 대중 견제 노선과는 선을 그은 부분이라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 방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며 호주와 안보, 경제 분야의 제휴를 강화하면서도 대미 대중 자세에서는 노선의 차이가 오히려 선명해졌다 평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실리는 챙기는 극찬받아야 할 외교, 이런 평가가 왜 일본에서 등장했는지는 일본의 폭망 외교에 대한 소식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이 나라의 대중 전략이 있긴 한가? 라는 기사에서 현 일본 기시다 정권의 폭망 외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개최가 2달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기사는 미국이 깃발을 흔든 외교 보이콧에 일본도 줄을 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일본은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판한 것인데요.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외교 보이콧에 나섰고 이들 5개국은 기밀 정보를 고유하는 일명 파이브 아이즈 멤버이기도 하고 미국, 영국, 호주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 틀 오커스를 만들어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에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립 구도가 이대로 굳어지는 듯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반대로 동조하지 않을 전망이고 전쟁 종전선언을 간절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도 그 실현 협력에서 중국을 빠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표명을 했다면서 이런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의 국익은 제각각이기에 어느 한쪽의 초강대국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며 그와 비교되는
일본의 상황을 한탄하는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은 기시다 정권과 아직도 기세등등한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극우 세력들 간의 충돌이 있어 결정이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며 이 나라에 대중 전략이 있기는 한가라면서 무늬만 미국 따라하는 외교 보이콧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준의 외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이런 반응이 현 정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큰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는 충분하지만 호주 내부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호주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중요도는 상상 그 이상인데요. 호주는 또 호주 나름대로 대한민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우리는 정작 줄 생각도 없는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주가 갖게 만들어버린 이번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호주의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이 대만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모리슨 호주 총리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 디 애드보케트는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매우 놀라운 관계이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호주 관계를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서 한국은 호주의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의 말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호주의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래티직 폴리시 인스티튜트는 한국과 호주의 공동 미래는 장갑차 그 이상이라는 논평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안보와 디지털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20년 동안 잠재력이 있는 관계였으며 이를 진정한 협력 관계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팬데믹과 중국 그리고 첨단 기술 탈동조화가 한국과 호주에게 필요한 촉매제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은 상업과 국방 분야에서 LG, 삼성, 현대, 한화, 한국 항공우주 산업 등의 많은 기업을 보유한 지구상의 빅테크 리더국 중 하나이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의 분쟁을 억제하는 국방 구조를 추구하여 적시에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전략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은 더 넓은 교전 지역을 수행한다는 상징으로 잠수함과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한국의 군사력은 비단 해양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모든 발전 상황은 한국, 호주 간의 국방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논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양국 정상들이 함께 해야 할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공해 기술, 우주, 광물, 반도체, 인공지능 및 무인 시스템을 포괄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 영역을 예로 들었는데요. 좋은 소식은 양자 간 협력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며 훌륭하게 발전하는 양국의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장갑차와 K9 자주포 등의 수입 거래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과 보다 깊은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논평에도 우리 현 정부의 실리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그림에서 한국이 호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신호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쿼드나 오커스가 이 지역에 가져올 억제 능력을 지켜보고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이 부분에서의 차이를 만들기 더 쉬운 부분은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과 긴밀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 외교 입장은 호주의 싱크탱크가 보았을 때도 전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 진영에 협력하고 있다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중국과 가장 으르렁거리고 있는 호주와의 국방을 비롯한 전방위적 파트너 관계는 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진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게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중요시 여기는 체면을 지켜주는 다른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할 현명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논평은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이 호주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어필하는데요. 현재 호주의 전략적 환경과 디지털 세계의 미래를 이해해야 한다면 양국 관계는 해상, 공군, 전력, 미사일, 우주 타격 능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 깊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방역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모든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권 말기 정부의 외교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정권 임기가 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하여 외교적으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수준의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